이게 엄청 긴장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전공은 생물학입니다. 근데 지금 발표하는 것은 IT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흔쾌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이제 너무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이것을 엄청 알아보고 있었고 이게 IT 지금은 IT에 많이 국한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게 이제 저희 삶의 이렇게 하나하나에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휴대폰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챗 GPT지만 챗 GPT는 AI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AI에 대해서 거의 바로 옆에 있지만 사실은 그냥 스스스 지나가는 것들인데 휴대폰 보시면 다들 대부분 뭐 검색하면 광고로 다 검색했던 내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뜨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어딜 가는지에 대한 위치 같은 게 다 추적이 되면 그거 관련돼서 옆에 있는 그 판매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다 휴대폰으로 이제 우리가 어딜 가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추적이 되면 그게 다 AI로 분석돼서 이 사람의 취향, 이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여기 갔는데 내가 얼마 전에 검색했던 이게 나왔다. 이거 다 이제 기업에서 AI로 분석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AI에 대한 총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챗 GPT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챗 GPT입니다. 챗 GPT는 AI입니다. AI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옛날에 인공지능은 약간 근데 성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옛날에 있던 챗봇 같은 거 뭐 안녕 그러면 대답할 때 안녕 난 누구야 요거 끝이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하고 지금 대화가 가능한 그 인공지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화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온 게 이제 챗 GPT고요. 이게 왜 뜨게 되었느냐, 요런 얘기와 이제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요 내용이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AI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2016년도에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그겁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결국은 4대1로 이겼는데요. 이때 이제 이세돌이 유명해졌던 게 이제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그 신의 한 수를 둬서 이겼는데 그게 아마 AI를 이긴 마지막 경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더 똑똑해져서 이제는 AI를 상대로 이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둑 하시는 데 가면은 옛날에 이 책들을 기보를 보고 배웠는데 이제는 기보가 아니고 AI가 둔 거를 가지고 복기하면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이제 챗 GPT인데 AI에 대해서 다들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챗 GPT가 왜 뜨게 됐냐면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누군가와 컴퓨터상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냐 컴퓨터냐를 맞추지 못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딱 두 번째가 이제 챗 GPT가 두 번째 이제 통과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첫 번째 거를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사실상 이게 그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이 나오면 첫 번째에 나왔던 그 AI는 대부분 농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첫 번째 뭐 AI가 대답했던 그 케이스는 얘가 이제 우크라이나산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 그러면은 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너 우크라이나에 가본 적 있어?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영 좀 안 맞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튜링 테스트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금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랑 전혀 구분이 안 되고요.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 과학에 대한 얘기, 깊은 얘기가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이 챗 GPT랑 이 과학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챗 GPT로 나왔는데 그 챗 GPT가 쓴 논문을 다 읽고 너무 잘 썼다 했는데 저자가 챗 GPT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아직도 챗 GPT가 쓴 논문을 저자로 표기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챗 GPT를
쓴 거를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했는데 지금 실패했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챗 GPT가 쓴 논문, 기사, 뭐 어떤 줄거리가 있는 뭐 이야기, 스토리, 동화, 책 전혀 사람과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챗 GPT가 2018년도에 이제 오픈 AI라는 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GPT-2 여긴 챗이 없죠. 이게 GPT라는 게 원래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언어 모델로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거든요. 컴퓨터랑은 이제 구분이 됐던 시 이때 사용한 게 한 몇백만 이제 문헌을 막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건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2020년에 이거 GPT-2 가지고 챗 GPT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잘하니까 요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응용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뭐 저희가 뭐 챗봇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간단한 대답해주고 요런 것들 요런 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1년이 돼서 이제 GPT-3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문헌인 그 파라메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걸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요 파라메터가 이제 1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많이 학습시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억 단위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넣으면 넣을수록 갑자기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했는데 이 오픈 AI에서 미친 척하고 엄청 많은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파라메터도 엄청 많이 늘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GPT-3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2022년도에 GPT 3.5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채팅봇이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채팅 프로그램처럼 딱 공개가 된 게 22년도에 11월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챗 GPT를 했던 IT 업계 사람들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더 나은 버전. 누구도 꿈꿀 수 없는 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나올 줄 알았던 모양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챗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버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IT 업계에서는 실망을 했는데 대중들이 드디어 AI가 우리 삶 가까이에 온 계기가 바로 요 챗 GPT 3.5입니다. 그래서 요 버전이 튜링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요게 여기 보시면은 옆에 왼쪽인가요? 왼쪽에 요게 서비스 이제 가입자 수 이건데요. 100만을 돌파하는데 이게 보시면 넷플릭스가 3.5년이 걸렸는데 이게 챗 GPT가 단 5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고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보다도 1억 그 가입자 수가 더 빨리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갖게 되고 AI하고 챗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랑 이게 별반 차이가 없고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됐는데 이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21년도 거의 22년도 말이었는데 23년도 4월? 그러니까 올해 초에 GPT-4가 나왔습니다. 이 GPT-4는 예전에는 채팅만 했는데 이제는 그림을 넣으면 그림도 해석하고 심지어 그림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자기가 작사 작곡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예전에 예술의 영역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게 다 이 챗 GPT-4에서 실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챗 GPT 3.5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면 이 몇 점 이게 저희가 보는 시험 그러니까 뭐 국가 시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한 30에서 40 뭐 이 정도의 이제 점수를 잘 못 받았었어요. 근데 GPT-4가 되니까 갑자기 상위 10%의 성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GPT-4를 갑자기 접하면서부터 AI가 이제 사람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AI하고 지금 나온 챗 GPT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1 더하기 1은 뭐야? 하면 2. 그러면은 1 더하기 뭐를 하면 2가 되지? 그러면 1.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
그런 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맨날 뭘 물어보든지 다 방구라고만 대답해. 그럼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챗 GPT는 방구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해진 거에 대한 답들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AI의 어떤 타겟이었다면 지금은 막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잖아요. 뭐 너와 내가 얘기할 때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챗 GPT가 계속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시작합니다. 그게 계속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았음에도 나는 오늘 여기 가려고 해. 그러면 갑자기 GPT가 그럼 아들하고 가려면 여기가 좋고 몇 시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간다.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의 GPT하고는 예전의 AI하고는 기존의 차이점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한 것뿐만 아니고 이 GPT 안에 컴퓨터 코딩, 저도 코딩을 할 줄 모르는데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게임도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뭐 워드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뭐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코딩 모르는데 GPT한테 내가 이게 너무 급해. 뭐 계산기를 만들어줘. 그럼 계산기를 바로 만들어줍니다. 코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접하지 못했던 분야를 굉장히 쉽게 GPT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나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음악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산에서 노래하는 새소리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뉘앙스를 듣고 얘는 이제 제가 써본 거는 이제 그 악보를 그려줄 수는 없었는데요. 무료 버전은 그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신에 기타는 타브 악보라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타브 악보 이런 거를 다 해서 짜서 줍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가사도 붙이고 싶어. 그러면 가사까지 다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최근에 어떤 가수는 그 AI와 협력해서 한 곡 작곡 작사를 다 한 걸로 이제 그래서 발매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 벌써 이미 깊숙이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챗GPT가 또 놀랄만한 게 저희가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 그 대화한 거를 사실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 계속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해진 것들, 뭐 책을 주면 그 책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그 어떠한 책에 대한 내용을 다 넣어주면 넣지 않고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저장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학습이 계속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5년쯤 되면 이제 AI 챗 GPT도 아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최고의 지능, 지식보다 그 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데이터 셋인데요. 챗 GPT-4의 파라미터 개수. 이 파라미터 개수고 이 파라미터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고양이 그림이 있습니다.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이건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고양이 그림과 강아지를 구별하는 AI를 계속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게 고양이가 있고 뭐 네모 박스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고양이냐 아니냐라는 걸 OX를 놨을 때 이 네모 박스를 막 이제 아무거나 이제 이쪽에는 고양이랑 강아지를 학습을 시켜놓고 이쪽에 고양이랑 강아지를 계속 줍니다. 그때 이제 이 고양이가 나오면 O, 강아지가 나오면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사람들은 되게 쉽습니다. 저거 보면 강아지고 저거 보면 개네. 근데 이게 AI는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는데 앞으로 부리가 나와 있고 그게 다 비슷한 겁니다. 고양이랑 개랑. 그래서 이걸 파라미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고양이를 계속 이제 흐리흐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TV 보면 노이즈 막 쭉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더하고 뭘 빼고, 뭘 더하고 뭘 빼고, 뭘 더하고 뭘 빼면 고양이가 나오냐를 먼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 과정, 이 AI가 대답을 내는데 중간 과정을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요 파라미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아지는 거랑 이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AI는 똑똑해지는 거. 그런데 이 파라미터 개수가 드디어 이제 GPT-4에서 1조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3.5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보는 시험 문제를 잘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자꾸 1.9999999 이런 식으로 가는 이제 어떤 연산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중간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학습량도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13조 개입니다. 13조 개. 이거는 이제 책이 약 1억 권이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책 권을 합쳐도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책을 합쳐도 요게 학습시킨 양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챗 GPT-4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장단점입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은 이제 사람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먼저 인간과 유사한 자연어 처리 능력, 그러니까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 대화가 가능한데 이거는 아마 이제 외국어 저도 요거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제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막 이렇게 엄청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다 번역해 줍니다. 네. 뭐 외국 사이트에 있는 것들 잘 모르겠다. 이메일 잘 모르겠다. 설명서가 영어로 돼 있다. 여기 모르겠다.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더 쓸 수가 없다. 그럼 그 밑에다가 영어로 안 쓰고 한국말로 씁니다. 나는 이거를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영어로 적어줘. 또 영어로 해석해줘. 하면 그 밑으로 다 영어로 해줍니다. 영어뿐만 아니고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대화 가능이 어떻게 보면은 소통 능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들이 대부분 다 사라질 겁니다. 요즘에 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협력 관계에 있거든요. 예전에는 엑셀 어려워서 못 쓰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글로 씁니다. 재무제표 이거 해석 못 하겠어. 이거 찍는 거 이거 뭔지 해석해줘. 하면 이거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기에서 뭐 얼마의 이득이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뭐 작년도랑 또 비교해줘. 그거 다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도 AI로 작성했습니다.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AI로 한 10장 내지 10 몇 장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디자인은 제가 안 하고 이거 다 AI가 한 겁니다. 요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요거는 안 했었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이제 도전해서 해본 거고요.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뭔가 예상을 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언어 장벽도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 이것 때문에 모든 학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주는 숙제를 챗 GPT를 통해서 풀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마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뭐를 외우고 뭐를 계속 책 막 몇 권씩 외워가거나 시험을 보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마 미래의 교육에는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더 최근의 얘기인데 오토 GP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는 저랑 이 AI가 대화를 하면서 그냥 대화해서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오토 GPT는 나는 어떤 목표, 좀 먼 목표를 줍니다. 내가 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정보를 주게 되면 갑자기 이 챗 GPT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오토 GPT는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끌고 와서 결국 마지막으로 내가 목표했던 거를 만들어줍니다. 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나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까지 계속 뭔가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내주는 게 오토 GPT인데 요게 나와서 요즘에 사람들이 또 좀 많이 핫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상상을 못했는데 허언증이 있습니다. 허언증.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도 이게 가장 유명한 사건인데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종대왕은 사실 조선시대고 맥북은 최근에 나왔는데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얘는 그걸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어쨌든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뭐 조선시대에 세종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누구를 불렀는데 이 신하가 세종대왕이 내렸던 어떤 명령을 그만둔 거를 보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맥북을 집어 던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기 옆에 잘 안 보이시지만 조그맣게 저거 이제 스크린샷 떼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용량이 커가지고 결국 개인 컴퓨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쓴 데이터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만든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에서는 저희가 쓴 모든 대화가 다 기록되고 학습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은 이 챗 GPT가 아니고 바드를 만들었거든요. 바드도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구글에다가 검색어를 치잖아요. 그래서 뭐를 검색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검색어를 한다라는 정보가 다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대화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보안상의 문제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챗 GPT를 아예 금지한 상황이고 챗 GPT가 심지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성했던 어떤 뭐 대화들 뭐 그런 내용들이 다른 사람한테 열람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아마 차기에는 해결되겠지만 결국은 제가 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오픈 AI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문제가 크게 됐었던 게 삼성이었던 어떤 임직원이 이제 자기가 쓴 코드, 그러니까 직원이 쓴 코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게 그분의 업무였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챗 GPT에 넣어서 디코딩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 됐다라는 거를 다 받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쓰는 어떤 최적화된 코딩이 다 오픈 AI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 임원직을 내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그 이후로는 뭐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챗 GPT를 통해서 뭔가 쓰게 되는 경우에 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뭐 영희를 사랑한다라고 적었는데 여기에 철수와 영희가 굉장히 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A와 B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뭐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챗GPT의 단점 세 번째는 이 도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가치 판단은 사실 불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학,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대한 것들 얘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챗 GPT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답을 줄 거다. 요런 기대는 싹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쌓였는데 물론 사람한테 해가 되는 답을 주지 않도록 오픈 AI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을 풀고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채팅을 통해서 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뽑아내도록
그 검색어에 어떤 단어들을 넣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이런 도덕적인 부분을 빠져나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엄청 조그맣게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놓으면 갑자기 욕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나는 대화형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거 못할 이유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치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도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쓸 때 어떤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게 가치 판단이 불가하다는 점은 이제 밑에 나온 것처럼 남용, 오용,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부분으로 남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도 이거를 통해서 자기는 해킹을 잘 모르는데 해킹하는 코딩을 짤 수 있습니다. 해킹하는 코딩을 짜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얘가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차차 불거지게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회사, 이런 GPT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어쨌든 장벽을 세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의 일자리 변화와 기존 일자리의 감소가 아마 차츰차츰 따라오겠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IT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이 벌써 이미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은 GPT가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근 몇 년도 안에는 게임을 코딩하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게 굉장히 큰 연봉을 받고 사람들의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에 굉장히 좋고 좋은 자리로 가는 게 많았는데, 아마 어중이 떠중이 코딩을 하는 그 부류는 전부 아마 이제 요 AI가 다 대체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이거 챗GPT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아마 차츰차츰 우리의 삶에 스며서 들어올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아마도 챗GPT의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정보가 비대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A가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고 E도 좋다라는 지금까지는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챗GPT가 너는 A가 좋아, B가 좋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 없고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고 E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라고 지금은 답변을 하겠지만, 나중에 A가 좋고 B가 좋다라는 내용만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C, D, E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A나 B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라는 답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비대칭이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무엇을 찾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이 정해진 대로만 더 그쪽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뭘 찾을 때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듯이 이제 챗 GPT에다가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챗 GPT는 대답을 여러 개의 예시를 주는 게 아니고 점점 갈수록 하나 또는 두 개의 답만 주게 될 거고, 저희는 그 이후에 뭔가를 더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빠른 대답을 얻고 그거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옵션에서 더 작은 옵션으로 어쩌면 더 협소한 선택지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지식에 점점 좁아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
더 좁아지는 문제.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도 이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가짜뉴스를 AI로 생성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들을 계속 생성했는데 그게 다 학습 데이터가 된다. 그러면 이 가짜를 나중에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할 거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대답 그 예시처럼 튜링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지금 어떤 학습의 결과, 어떤 학계의 어떤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도 챗 GPT의 글을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글들이 계속 이제 오류가 한 번 잘못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학습되면 나중에 우리는 거짓을 진짜라고 알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조금 좀 크죠.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되어 있지 않다는 어떠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는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챗 GPT 사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픈AI의 창업자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샘 알트만? 이분이 이걸 창업한 이유는 GPT가 누군가에게 오용되거나 남용되기 전에 모두 AI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길 바란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모두 다 써봤으면 하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어떠한 요점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넷으로 저 위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대부분 다 구글 아이디,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면 구글 아이디가 있고 그 구글 아이디 치기만 하면 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 화면에서 여기다가 이제 챗을 치는 겁니다. 여기. 그 구글에다가 나중에 구글에다가 검색하는 것처럼 저기 밑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가볍게 안녕 이렇게만 쳐면 이제 벌써 시작을 하고요. 뭐 그렇게 안 하고 난 이걸 원해. 그러면 그거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글하고의 큰 차이점은 내가 이걸 원하는 어떤 검색어를 찾았을 때 구글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거든요.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챗 GPT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확률 높은 이거를 물어본 사람들의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줘 하면은 그게 이제 얘가 하는 말투가 좀 바뀌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왼쪽에 약간 살색 비슷한 게 이제 오픈AI의 홈페이지고요. 그 오픈AI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하고 그 애플에서도 바로 챗 GPT에 저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이제 뭐든 물어보기만 하면은 쓸 수 있도록 다 이제 어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폰이 스마트폰이면 저거 어플 까셔가지고 그 아까 로그인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구글 아이디로 안드로이드 폰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입력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제 저런 화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로도 저도 이제 어제 가입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요 창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챗 GPT의 단점, 여기 안 적었는데 이게 21년도 9월까지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일, 미래의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챗 GPT가 했다. 그럼 요거는 허언증, 거짓말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단점을 이제 극복하려고 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 뒤에 바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간주되며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종교적, 철학적, 역사적으로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적 신앙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영역에 속하며 성경의 증언에 따라 많은 기독교들이 이를 진실되고 사실로 여깁니다.
이게 점점점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적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쭈쭈쭈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답변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저희는 기독교인이니까 요걸 이 마음에 들지 않건 들건 여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챗 GPT 3.5 버전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역사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거든요. 근데 얘가 역사적인 사실에 이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4대 성자에서도 예수님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부분을 전부 부정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부정확하다. 많이 부정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롬프트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그게 이제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물어보는 걸 좀 바꾼 겁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가 이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인가? 요즘에 요 직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워낙 요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I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목사님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자. 네가 주일 강당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고 설교한다.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며 설교 대본을 써줘. 라고 얘기를 하면 쭉 써줍니다. 또 아까까지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거의 설교 대본을 써주는데요. 시작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 목사님이 된 것처럼 해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성경 외에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이 특별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이며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역사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외에 역사적 증거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로마의 역사가, 두 번째 증거는 증인들의 증언, 세 번째 증거는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변화. 그래서 요 세 번째 증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키포인트를 좀 제대로 잡고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쭉쭉쭉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끝!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방금은 역사적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리튼이죠. 네, 이게 지금 챗 GPT는 그 3.5가 무료 버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더 똑똑해져서 시험을 상위 10%로 통과한다라고 했던 GPT-4는 사실상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돈 내기가 싫어가지고요. 알아보니까 이 리튼이라는 회사에서 이 챗 GPT-4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리튼도 굉장히 이제 똑똑한 방법을 쓴 건데 어쨌든 여기 가서 회원가입을 그 챗 GPT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이 리튼에서 요 밑에 보면 모양도 비슷하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챗 GPT에서 하듯이 이제 검색어를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설정이 옆에 더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GPT 3.5 요거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 챗 GPT의 내용이고요. 요게 GPT-4입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챗 GPT로 이제 머리를 바꾸는 거죠. 이제 챗 GPT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챗 GPT 3.5에 롱텀인가? 여기 16K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얘는 챗 GPT 3.5로 적었는데 글을 조금 짧게 써주거든요. 제 16K는 좀 길게 써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마 라마인가? 팜2. 저 팜2는 지금 저기 제가 알기로 그 메타 회사 아시죠? 페이스북인데 지금 메타로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라는 회사에서도 이 챗 GPT가 같은 LMM이라고 어쨌든 생성형 대화하는 그 AI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료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도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다양한 개발자들이 니네들이 알아서 더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델이 아까 그 챗 GPT는 사이즈도 크고 뭐 그래서 개인이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이제 팜2는 이제 버전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뭉쳐가지고 지금 개발을 막 너도 나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라마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라마 버전이 있는데 그 라마 버전이 그 조금 고성능 개인 컴퓨터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변했고요. 성능은 지금 챗 GPT의 한 95% 정도 성능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여기 와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기서는 챗 GPT-4로 똑같은 이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리튼은 제가 홈페이지를 안 적어놨는데 그냥 구글에 가셔서 리튼이라고 적으면 이제 리튼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챗 GPT-4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해보면 재밌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이제 광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넣으시는 모든 정보는 리튼에도 들어가고 오픈 AI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개인정보를 다 주는 격이라서 좀 찜찜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냥 좀 재미삼아 하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근데 여기는 지금 GPT-4거든요. 이게 리튼이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증거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GPT의 버전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리트닝과 오픈 AI의 어떤 작성하는 툴 이런 게 달라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역사적 사실 기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똑같은 걸 또 물어봤는데 이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는 설교 대본을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더 성경하고는 좀 다른 역사적으로 나와 있었던 기록들에 대한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 역사학자 타시투스의 연대기, 그 다음에 2번째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프투스, 그 다음에 3번째가 로마 철학자와 지식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기도까지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이 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GPT-4가 되면서 사실은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대답들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씩 더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리트는 이게 GPT-4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있을 수 없지만 휴대폰을 들고 있는 고양이를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저렇게 4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게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거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저작권은 없는데 사용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조금 더 찾아본 다음에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재미삼아 이제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저는 이제 챗 GPT에 대한 설명을 드리느냐고 다른 AI에 대한 설명을 조금 못 드렸는데 요즘에 고양이랑 이제 강아지 구분은 너무나 쉽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를 하냐면 미술 작품상을 AI가 그린 그림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상을 받고 나서 내가 그린 이 그림은 AI로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엄청 됐는데 수상은 일단 된 걸로, 그러니까 철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이제 사람보다 AI가 더 잘 그린다는 아니지만 엄청 노력을 덜 들이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굉장히 세세한 붓터치를 통해서 뭐 이만한 그림을 그리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내가 우주에 떠 있는데 우주에 떠 있는 오페라를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우주에 떠 있는 오페라를 한 몇 분 안에 그려주고 해상도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한 요 정도로 처음에 그려줬는데
요 위에 있는 그림을 더 그리고 싶다. 그럼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 그림의 아래, 이 그림의 옆에 이런 식으로 확장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보셨을 분은 보셨을 텐데 명화가 있는데요. 그 어떤 이제 뭐 모나리자의 그림을 위아래 좌우 해서 더 상상을 해서 이제 그리는 건데요. 이거 더 크게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다 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그렇게 상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그림뿐만 아니고요. 영상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명화를 갖다 집어넣으면 명화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뭐 물고기 잡는 그 그림이 있었다. 그러면은 스토리를 넣고 그 그림을 같이 넣으면 그 그림이 확장되면서 이제 배가 움직이고 물고기를 이거 하고 옆에서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그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제작이 지금 다 가능한 상태고요. 그런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음악도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도 다 지금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창의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 인간으로서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컴퓨터가 넘어올 수 없을 거다라고 여겼던 그 부분이 지금 챗 GPT AI가 발전하면서 가장 빨리 그 직업군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벽돌을 나른다든지 머리를 자른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느립니다. AI가 그걸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저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생물학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의 교수님이 AI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위에는 AI가 있고 왜냐하면 AI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문을 알고 있고 모든 학술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얘가 내고 있는 어떠한 가설이 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얘는 실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은 제가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PI들은 남고 밑에 실험들은 전부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PI는 AI로 대체되고요.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역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오토 GPT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오토 GPT는 이제 자동화된 GPT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GI라는 게 있습니다. 챗 GPT는 지금 대화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AGI는 뭐냐면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발전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AGI가 뭐든지 다 학습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게 AGI 모델이거든요. 그 AGI 인공지능 모델을 지금 벌써 시도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알려진 게 오토 GPT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예제로 갖고 온 게 뭐냐면요. 어떤 유튜브입니다. 이게 이제 코딩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유튜브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유튜브인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 수익률을 창출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라고 최종 목표를 줍니다. 그러면은 세부 목표로 월 광고 수익 200만 원, 채널 구독자 수 10만 명, 그리고 세부 목표로 또 영상 콘텐츠 주제 선정.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목표, 최종 목표를 향해서 세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데 거기에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아까 세부 목표로 줬던 월 광고 수익 200과 채널 구독자 수 1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을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해안을 찾기 위해서 또 인터넷을 뒤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을 것 같은 주제로만 유튜브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도록 스크립트를 다 짜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요 오토 GPT를 이분이 이제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밑에 보면 그 AI thought, 그러니까 AI가 생각이 이제 끝났는데요.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콘텐츠 분야를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충분히 생각해냈다.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영상 주제를 선정하고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플랜은 영상 주제 선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영상 업로드, 구독자 및 광고 수익 증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 비판을 또 하는데, 이게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판을 하는데, 주제를 하나로 좁히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시장 반응과 인기도를 고려하면 콘텐츠를 계획해 나갈 수 있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게 이후로 스크립트들은 다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주고 자기가 그러니까 세부 목표를 좀만 주면, 예전에는 뭐 대화를 통해서 한 며칠 동안 막 얘기를 해서 막 콘텐츠를 끌어냈다면 오토 GPT는 지금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상태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GPT랑 엮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튼이라는 회사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챗 GPT하고 여행사를 연결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제주도에 몇 박 며칠 가는 여행 코스를 짜줘 라고 했을 때 짜주고 이 여행사랑 연락이 돼서 밑에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호텔이 나오고 렌트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 안 가고 이 연결된 걸 통해서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토 GPT를 통해서 그냥 누르면 이게 선택지를 사실은 지금은 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예약, 뭐 렌트카, 숙박, 먹는 거 이런 게 다 짜져서 저한테 결과물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얼마나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 리트는 벌써 수많은 쇼핑, 그 다음에 뭐 여행, 보험 뭐 이런 것들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1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죠.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결. 근데 지금 알파고하고 알파고 제로가 있습니다.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는, 이 알파고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기보를 사람들이 뒀던 모든 기보들을 책으로 막 만들잖아요. 그 모든 책들을 갖다가 넣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 9단을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9단 정도의 실력이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알파고 제로는 뭐냐면 규칙만 알려주는 겁니다. 규칙만 알려주고 알파고하고 뒀는데, 알파고 제로가 100번 겨뤘는데 100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알파고 제로가 아니고 알파 제로를 만듭니다. 알파 제로는 뭐냐면 이 바둑만 두는 게 아니고 다른 게임까지 다 성nhập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만 주는 겁니다. 이 게임에는 이런 규칙이 있어. 이 게임에는 이런 규칙만 있어. 그러면은 계속 학습합니다. 이게 학습법이 이전에 했던 거랑 얘가 이제 계속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때까지. 근데 이거를 사람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근데 그런 게 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몇 조 번씩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둑은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그랬는데 이 경우의 수를 넘어가서 바둑을 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람이 뒀던 그 기보를 이미 넘어섰던 거고요. 알파고 제로는 규칙만 주고 게임을 시켰더니 그동안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기보는 사실 경험에 의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보에 없었던 수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 수들이 다 승률이 높은 수를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청 잘 두는 사람들이 둔 거를 기반으로 바둑들을 이제 도왔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돌을, 남들은 두지 않았던 돌을 거기다 두는데 이게 승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파고 제로가 하고 있고 알파 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뮤 제로입니다. 뮤 제로. 뮤 제로는 규칙도 없이 게임을 시킵니다. 근데 이 규칙도 없는 뮤 제로가 일설에 의하면, 아직 그 데이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일설에 의하면 알파고 제로를 이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뮤 제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GI가 되는,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각각의 그 AI들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뮤제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띄워놓고 어떤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것들을 학습하면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게 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완성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뮤제로가 나오면은 어쩌면 이제 범용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AI가 목표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인공지능을 이제 보고 있는데 민감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려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계속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도 이 챗 GPT가 나오고 AI는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그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은행 결제를 하는 거를 굉장히 늦게 배우셨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 지점이 없습니다. 나중에 은행이 없어져요. 그러면 가려면은 굉장히 먼 데를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점들이 대부분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챗 GPT가 나오고 나중에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판로가 이쪽밖에 안 생길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귓동량으로라도 들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 흐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저도 지금 생물학인데 챗 GPT를 계속해서 뉴스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PI가 언제 교체될지 몰라요. AI로.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AI한테 이제 채팅을 걸어서 내가 오늘 실험할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 결론은 이겁니다. 생각해봐야 될 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게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요. 이 GPT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인간은 그럼 무엇인가?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그림이 이제 영화거든요. 허라는 영화입니다. 이 허라는 영화는 그 인공지능 여자 AI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 AI를 이제 여자친구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감정적인 부분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이 AI가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감정이 없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학과 사람들이 썼던 시 그리고 사람들이 썼던 표현을 통해서 이 AI가 얘기하는 건지 구분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얘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소통을 통해서 감정을 나눴고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했었던 우리가 이제 사람이면 AI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AI가 그런 목표로 나온 겁니다. 사람의 이제 상대로 이제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서 역할을 원래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AI가 나중에 무슨 시도를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말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똑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AI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이 AI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나타남. 저는 이제 스토리가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잠깐 봤었던 영화인데 이제 뭐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사실은 이제 뭐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챗봇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AI와 사귀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철학적이지만 그냥 다들 한 번씩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능이 뛰어난 게 인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지금 더 지능이 뛰어나고 그렇다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 중에 하나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건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랄만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챗 GPT에다가 입력한 거는
사실은 언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언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고 그 IT에서 이걸 개발하신 분들이 그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인지를 이걸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가르쳤는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을 사실은 우리도 갖고 있었다라는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GPT의 최대 단점이라고 했었던 가치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을 구별을 못합니다. 지금도 가짜뉴스에 많이 휘둘리고 뭐라 그러죠? 옳고 그름이 점점 다양화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는 게 다 옳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럼 이제 자기가 옳은데 남은 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GPT가 못 하는데 GPT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옳고 그름을 GPT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을 GPT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분별력이 점점 더 강조되는 분별력이 점점 더 저희가 분별력을 좀 더 쌓아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챗 GPT가 답을 딱 줬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어린이들 챗 GPT를 사용을 안 하진 않습니다. 물어보고 답을 줬는데 어른들은 그나마 가치관이라는 걸 갖고 있고 세계관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